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이창원 대표님이 왜냐하면 1월 들어서만 네. 은행주 시가총액이 대략 10조 원 이상이 그냥 쫙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워낙 너무 싸가지고요. 네. 그 이것 때문에 사실 싼 거고요. 그래서 그 핵심 문제를 건드렸고 제가 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게 이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만 되면 전 2배 이상 간다고 보고요. 어떤 2배요? 주가가 기존 주가의 2배? 네, 기존 주가의 2배. 네. 그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자료에도 네네네. 나오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PBR이 0.3배 평균 정도. 그게 하여튼 작년 말 올해 초 기준이고요. 네. 물론 거기서부터 지금 30% 정도 오르긴 했는데 지금 한 0.4 몇 배, 0.5 가까이 왔어요. 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ROE가 한 10% 정도 되는데 ROE 10% 되는 해외 은행들은 뭐 보면은 PBR 한 배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은행도 정상적으로 해외 은행들처럼 그렇게 뭐 주주 환원하고 하면 정말 부족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수익성도 괜찮고 건전하고. 네. 그래서 당연히 한 배 정도 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뭐 3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PBR 0.3에서 1배까지 1배. 간다면 3배니까. 그렇죠. 근데 KB나 신한처럼 이제 KB 신한 하나처럼 PBR 거의 지금 거의 0.5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거기는 그러면 2배 정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네네네. 주가에서. 네. 예, 뭐 좀 작은 데들은 뭐 진짜 최대 3배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이론이고 바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디스카운트 받아왔던 요인이니 네. 그게 해소가 되면 우리가 1월 초에 본 것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얼마든지. 예. 네. 이번에 이게 정확히 캠페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저는 그냥 은행주 네.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은행주 캠페인. 예, 예. 그리고 영어로는 저희가 프로젝트 부스트라고 부스트 하자. 이게 약간 뱅크니까요. B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그냥 주가를 띄우자라는 게 아니라 네. 기업 가치를 정상화시키자라는 부스트의 개념. 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본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 중에 되게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 되게 그 좋은 유명한 책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주가 많이 오르고 하는 그런 CEO들의 되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소각 되게 많이 하는 거 사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유명한 책인데 그런 것들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CEO의 의사결정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자본 배치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건 자본 배치가 지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달라지는 거죠, 회사가. 네. 사실 그 경제라는 게 어차피 이제 경영도 그렇고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거나 포기해서 배치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떻게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으로 돼 있었다. 맞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CEO가 딱 되게 심플하거든요. 자, 뭐 일반 기업의 CEO 다 똑같아요. 내가 돈이 이제 투자할 돈이 1조가 있으면 네. 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들을 이렇게 올려요. 경영진들이. 그 밑에 매니지먼트가 네. 자, 1번은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률이 이 정도입니다. 네. 2번은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률이 이 정도입니다. 쭉 한 다음에 높은 것부터 하잖아요. 높은 것부터. 근데 이제 은행으로 보면은 물론 내가 어디에 대출해주고 그런 게 있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네. 자본 비율을 높이는 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자본을 그냥 쌓아 놓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내가 주주에게 돌려주던가 네. 아니면 대출 혹은 M&A, 그러니까 뭔가 재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예,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재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자본 비율을 더 적립할 필요는 없어요. 웬만한 은행들은. 네.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하게 자본 비율이 높아요. 이 자본 비율은 대출 자산 대비 나의 자기 자본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거죠. 네. 은행이 건전한 거고. 근데 이게 충분히 높아요. 13% 정도 보통 자본 비율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럼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되게 심플해요. 대출을 하면 우리나라 은행 평균 ROE, 그러니까 내가 대출에 투입한 거 대비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1조 원을 대출에 투입하면 1,000억 정도 1년에 순이익을 벌어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평균 PER이 3배입니다. 그럼 1,000억 곱하기 3 하면은 3,000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조 원을 투자해서 3,000억이 나오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1조를 나한테 주면 배당으로 주면 그냥 1조잖아요. 그게 1조죠. 예,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은행 주식이 지금 뭐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PER이 2.4배, 2.5배 이렇거든요. 그거는 내가 단기 순이익의 2.4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예,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사실 내가 이 돈으로 주식 사면 수익률이 40%라는 얘기거든요. 역수로 주가 수익률을 취하면 역수로 그 돈으로 제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도.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40%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결국에는 이 자본 배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제 열심히 막 대출해도 1조 넣어서 3천억 만드는 결과만 계속 예. 나오는 거고 예. 그 돈으로 배당하면 1조가 그대로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40% 수익률에 투자가 되는 거니까 뭐가 유리한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은행 경영진은 이걸 모르냐? 모르지 않아요. 알죠. 예. 다 아는데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안 하고 계신 거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주들한테 돌려줘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냐? 혹은 그렇죠. 주주들 뭐 배당률 많이 높아지면은 우리 회사에게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사실은 체감이 되지 않는 맞습니다. 것들에서 예. 이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은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CEO들의 보상이 그 주식에 엄청 크게 연동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주가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CEO들의 그 보상 플랜을 보면은 뭐 주가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일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를 높여가지고 나한테 좋은 건 별로 없고요. 반대로 이게 회사가 돈을 유보했을 때는 어쨌든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고 회사 칭찬받죠. 커지고 예, 그러면은 뭐 어쨌든 회사가 커지면은 다 어쨌든 뭐 주가만 상관없으면 좋은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이 뭐 조금 있을 수밖에 없죠 구조상 이제 해외 은행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도 수많은 기업들을 출입을 해봤고 또 은행들, 은행 지주사들도 한 2년 이상 출입을 해봤지만 예.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하고 은행의 차이? 뭔가요? CEO 이야기 하셨는데 일반 제조업이나 그룹사들은 회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근데 은행이나 금융사들은 회장님과 사회이사들에게 잘 보이면 돼요. 그걸 연임할 수도 있고 더 네.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주주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상 거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슬픈 현실이고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그 예. 캠페인을 벌이면서 예. 은행 이사회에 요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약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개를 요구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에 뭐 배당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 중장기를 네. 도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 배치 정책은 뭐냐면은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 장부에 나오는 내 자기 자본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거를 대출로 나눈 건데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을 우리가 그 어떤 자본 비율 이상에서는 주주 환원을 하고 어떤 자본 비율 이하에서는 뭐 조금씩 적립을 해라. 네. 이거를 공식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어요.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걸 갖다 짜집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행들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고. 네. 예.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도입하라. 이사회 의결을 해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주가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 비율이 충분한데 그래도 왠지 얼마까지 쌓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도 배당 안 하고 자꾸 쌓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면서 또 너무 또 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부실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본 배치 정책을 도입해서 요거를 확실하게 해달라. 네네. 1번. 2번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인데 자본 비율을 건전하게 딱 요 포뮬라에 맞춰서 맞추는 가운데 최소 50% 이상 연평균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회사를 운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 비율을 맞추면서 주주 환원 50%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출 성장을 줄여야 돼요. 네, 아까 전에 대출하면은 비율을 주기로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사실 착안해서 대출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네. 그래서 요 정책을 도입하면 배당을 주면서도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게 돼요. 네. 네. 그래서 한 대출 성장률을 한 3, 4% 정도 우리나라 GDP 성장하는 속도 정도로 줄이고 네. 그렇게 되면 배당을 50%까지 늘릴 수 있고 우리 건전해야 되니까 은행이 자본 비율도 늘어날 수 있어요. 약간 이게 그 대출 성장률을 줄이니까 대출을 줄이라는 건 아니고 네.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금 낮추라라는 건데 맞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기업에게는 네. 뭔가 이제 매출 성장률을 눌러라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관리 단속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또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한 거죠. 예.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배당을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막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배당을 팩트는 5년 동안 연평균 25%밖에 못했어요. 단기 순이익의 25%.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은행들 자본 비율은 충분하거든요. KB 신한 하나는 거의 글로벌 그렇죠. 최상위권으로 지금 네, 자본을 쌓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본은 다 쌓았고 배당을 못 하게 하니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만히 쌓아둘 수도 없고 쌓아두면은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최근 5년 동안 이제 이건 KB 신한 하나만입니다. 왜냐면 다른 은행들은 중간에 뭐 규정이 바뀌고 그래서 그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 개만 뽑았는데 5년 평균 8.6%씩 성장했어요. 대출 증가율이. 예.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그 위험 가중 자산 성장률이 뭐 대출 말고 딴 것도 있어요. 뭐 증권사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 보험 카드도 있으니까 어쨌든 통틀어서 8.6%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GDP는 연평균 3%씩 증가했거든요. 이건 명목 GDP입니다. 네. 예, 명목 GDP가.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가 그렇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원래 세계 8위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세계 3위로 올라갔어요. 예, 105%, 106%까지 올라갔거든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총 GDP의 106%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전세는 빼고 진짜 그냥 금융부채만 이렇게 된 거고 전세 합치면 전 세계 1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플러스 민간부채 그 저기 가계부채 플러스 기업부채 해가지고 그게 220% 170%에서 220%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는 돈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 부채를 더 펌프질하는 그런 효과를 낳은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 그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이제 대출을 쓸 수 있고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은행 지주사 주식 몇 주 갖고 있으면서 좀 배당을 같이 받으면 이게 따뜻한 그 21세기 2023년 버전의 국민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포스코처럼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요거를 2월 9일까지 답을 달라. 그것도 이제 2월 9일까지 공시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자본 배치 정책이라든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으면 사실 그건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다 그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다 내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논의한 그렇죠. 게. 그리고 저희가 1월 2일부터 공개적으로 했지만 그 전에 작년 뭐 9월 이때부터 은행들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다는 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다. 어떻게 2월 9일까지 좀 공시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2월 9일까지 저는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 은행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하여간 보시죠. 이게 뭐 결국 이사회 결의가 돼야지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화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사회 하여튼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고 이 과정이 그래도 여러 번 있을 거고. 근데 이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익숙한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은행의 사회이사님들이 이제 뭐 약간 투자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가 아닐 수는 있거든요. 다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를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게 은행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은행 경영진들이 잘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좀 트리거 효과가 됐던 것들이 이제 은행주들이 막 주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던 게 1월 4일 날 한 보도가 나왔는데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로 처음에 나왔고 신한지주에서 자본 비율을 이제 12%대를 유지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기사화가 됐고 회사도 얼추 이걸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디테일은 없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환원하겠다라는 건 없고 그냥 굉장히 모호하기는 한데 아니요, 그 정도면 돼요.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12%대를 유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13%가 넘어가면은 다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대를 유지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다 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면 12%대를 유지하려면 13% 이상에서 환원을 해야 12%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더 쌓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되게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뭐 서한을 보내서 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신한이 되게 선진적인 은행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상대적으로. 신한이 진짜 되게 좀 이렇게 아마 은행 다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한이 이런 쪽에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책을 되게 자세하게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IR 자료나 사실은 그 저기 뭐야 2020년에 뭐 공시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은행 업계 최초로 우리는 자본 비율 12%대로 관리하겠다. 그 공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분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멋있는 그 주주하는 차트가 있거든요. 진짜 모범적인 그런 차트를 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정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태경 CFO가 이제 그 전체 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신한이 PBR이 0.42인 이유는 주주 환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새롭게 만들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것만 하면 돼요. 신한지주는 사실 뭐 옛날에 그 제일동포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신한금융지주 사회이사도 그렇고 경영진들이 제일동포 그 주주분들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한은행장 되려면 무조건 그 도쿄, 오사카 예. 지점장 무조건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주주 환원을 잘 생각하는 은행이 되어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그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 12%대 유지하고 초과하는 거는 다 그러면 배당을 한다. 그 지금도 12%대인데. 네. 그러면 지금은 왜 안 하고 있었던 거고 뭐 돌려줄 재원이 그럼 없었던 거냐? 돈은 계속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올해 능력금은. 사실은 이제 12% 이제 12.8, 12.7 이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13은 아직 안 된 거고 뭐 조금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가중 자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모든 은행이 다 그래요, 사실. 네. 그 작년에가 좀 특수한 해였어요. 사실 뭐 그 외환 환율도 되게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10% 이상씩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배당할 게 별로 없어요. 자본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2021년 대비 22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들이 지금 그래도 30%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30%. 그러니까 어떤 그 이익의 30% 단기 순이익. 배당 성향. 예, 배당 성향을. 배당 성향 개념으로. 배당 성향으로. 예. 30%는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얘기해 우리 30% 목표로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플러스 이제 이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당장에 올해 얼마 해라 이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는 계획을 앞으로 정책을 도입하라는 건데 신한이 이미 정책이 있으니 그게 경영 포럼에서 얘기했으니 그거를 그냥 공식화해서 발표해라는 거고 저희랑 상관없이 신한은 원래부터 아마 갖고 있고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신한지주에서 이야기 나온 게 주당 현금 배당을 분기에 정례화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자사주 소각도 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를 통해서 공식화되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냥 완벽해요. 예, 저희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일 좋은 프랙티스가 그대로 도입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 요게 그 1월 4일날 이 기사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날 되게 재미난 흐름을 하나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들 중에 주주 환원 제일 잘하고 주주 가치 제일 높여주는 회사로 메리츠 금융그룹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금융주들 다른 은행들이 쫙 급등하니까 메리츠가 급락했었어요. 상대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동안 우수해 보였는데 메리츠가 상대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건가? 물론 그 후에 다시 또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미난 현상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예. 특히 뭐 어떤 신한이든 KB든 뭐 하나든 좀 이미 자본 여력이 있고 좀 주주하는 유명한 데들은 정책들 내부적으로 있는 거 잘 공식화만 하면 이번 기회에 그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주당 현금 배당을 이제 그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라는 건 기존에도 있던 계획이었고 분기 배당을 은행들은 사실은 경영진은 하고자 했었고 한데 이게 또 뭐 약간 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긴 합니다만 정책 당국에서 이거를 약간 좀 틀어막았던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는 진짜 사람들이 하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렇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민간 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이고 이제 모든 앞에서의 규제를 할 수 있잖아요. 자본 비율이든 뭐 그런 건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맨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할지 말지 이런 거는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금감원이나 뭐 이런 당국에서 배당 얼마 하세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뭐 이제 코로나 때처럼 그 위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모르겠는 거죠. 왜냐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잖아요. 사실 네. 뭐 예. 어떻게 그렇게 그 규정이나 법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진짜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다들 이제 그래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이고 네. 또 민간주도 성장을 또 중시하는 정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래. 해소하려는 정부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도 하고 그래서 은행에 맡기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정책 당국이나 은행이나 두루두루 출입한 이제 기자로서 보면은 어디 뭐 배당 제한을 공문으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죠? 남으면 안 되니까 증거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전화하죠 전화. 그럼 그 금융당국의 한 국장급 정도 되면은 예. 마음만 먹으면 저 부행장님을 30분 후에 옆자리에 오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게 예. 하면 안 되는데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적인 방식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하여튼 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고 하려면 사실 2023년 대한민국이잖아요. 투명한 나라. 네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딱 뭔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관여하려면 법의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선진 정부고 절대 법에 근거가 없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문은 종이로 할 수 없는 일을 전화로 한다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제 안 해야죠 이제는. 아니 근데 이거를 네, 뭐 네. 금융 당국에서 사실은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그분들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은행의 건전성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이 위험해지면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이 틀렸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은행이 건전하다는 거는 은행의 자본의 액수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본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당을 통제한다고 은행이 건전해지지 않아요. 배당을 통제하면 은행의 자본금은 늘어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본 비율을 이미 맞춰놨으니까 네네네. 늘어난 자본으로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건전성을 생각하는 거라면 네네네. 배당을 통제할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해야죠. 자본 비율을 규제를 더 높게 하든가. 네. 지금 10.5%거든요. 공식 규제가. 그 시중은행은 그거를 뭐 그러면 13%를 하든지. 예. 자본 비율 자체 규정 자체로 네, 올리든지. 이게 더 건전하게 은행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자본 비율을 더 높게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든지. 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감독 당국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이 그 투표를 통해서 만든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규정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당을 줄인다고 이게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이제 대출을 더 해버리면 자본 비율은 안 늘어나고 오히려 나라 전체적으로 대출금이 늘어나서 대출 레버리지 비율이 늘어나면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건전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주 주가가 싸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자본 조달이 안 되잖아요. 증권시장에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자본 비율이 더 높아지고 네.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대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비율도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은행주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더 건전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면은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 자본시장을 통해서 유상 증자할 수 있죠. 예. 증자를 또 할 수 있고. 근데 네. 그 증자를 해도 막 PBR 0.3배로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너무 낭비고 기존 주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는 거네. 네. 근데 뭐 PBR 한 1배 이상에서 네. 증자를 하게 된다면 괜찮죠. 기존의 0.3배 할 때보다 주식 수를 3분의 1만 발행을 해도 되는 거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주식시장이 되게 똑똑해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예를 들면 올해 배당을 뭐 30%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수 합쳐서.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정책을 제대로 도입을 해요. 네. 그럼 미래에 제대로 될 거를 미리 감안해서 주가는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배당 안 했어도 심지어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위기가 왔다. 예를 들면 올해 말에.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자본 조달하기가 좋잖아요.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니까요. 어허.